여러분은 우리 태양계가 아닌 다른 별에서 날아온 혜성을 본 적이 있나요? 2025년 7월 칠레의 아틀라스 망원경이 그런 혜성을 발견했습니다. 이름은 3I 아틀라스입니다. 이 혜성은 인류가 확인한 세 번째 성간 천체입니다. 그런데 이 혜성이 단순히 우주를 떠도는 얼음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관측한 결과 물과 유기 분자가 검출되었습니다. 생명체의 재료가 될 수 있는 화학 물질이 다른 별에서 온 천체에서 나온 겁니다. 오늘은 이 신비한 우주 여행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행성 형성의 비밀과 생명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성간 천체라는 말이 낯설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다른 별 주변에서 만들어져서 우주 공간을 떠돌다가 우리 태양계로 들어온 물체를 뜻합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태양계의 모든 천체도 태양의 중력에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성간 천체는 태양의 중력에 붙잡히지 않고 포물선 궤도로 지나갑니다. 마치 고속도로에 잠깐 진입했다가 빠져나가는 차처럼 태양계를 통과하는 겁니다. 2017년에 발견된 오umuamua 첫 번째였고 2019년에 보리소프가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1일 3I 아틀라스가 세 번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혜성은 초속 68km라는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고 있으며 다시는 태양계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혜성이 최소 70억 년 전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우리 태양계보다 더 오래된 천체인 셈입니다. 3I 아틀라스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은 물이었습니다. 나사의 닐 게렐스 스위프트 우주 관측소가 이 혜성을 관측하던 중 자외선 영역에서 수산화물 기체를 검출했습니다. 수산화물은 물 분자가 태양빛을 받아 분해되면서 만들어집니다. 결국 이 신호는 혜성에서 물이 나오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물이 검출된 위치였습니다. 이 혜성은 태양으로부터 지구보다 거의 3배나 먼 곳에 있었습니다. 보통 혜성은 태양에 가까워져야 표면에 얼음이 녹으면서 꼬리가 생기고 활동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3I 아틀라스는 태양에서 매우 먼 거리에서도 초당 약 40kg의 물을 분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열린 소방 호스에서 나오는 물의 양과 비슷합니다. 오버н 대학의 데니스 보데비츠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간 혜성에서 물이나 그 미세한 자외선 신호인 수산화물을 감지한다는 것은 다른 행성계에서 온 메시지를 읽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생명화학의 재료가 우리 태양계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줍니다. 왜 이렇게 먼 거리에서 물이 나오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혜성 핵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얼음 알갱이들이 태양빛을 받아 따뜻해지면서 증기를 내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혜성 내부에 여러 층으로 쌓인 얼음 구조가 있어서 표면 아래 깊은 곳에 물질이 방출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층층이 쌓인 얼음은 혜성이 처음 만들어진 환경의 정보를 보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 혜성 중에서도 아주 소수만이 이런 먼 거리에서 물 활동을 보입니다. 3I 아틀라스가 이런 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이 혜성이 만들어진 별 주변 환경이 특별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3개의 성간 천체는 각각 다른 특성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인 오umuamua는 물기가 거의 없었고 두 번째인 보리소프는 일산화탄소가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3I 아틀라스는 물을 분출하고 있습니다. 물 이야기만으로도 흥미롭지만 더 큰 발견이 있습니다. 2025년 12월 나사의 스피어X 우주망원경이 이 혜성을 적외선으로 관측했습니다. 그 결과 물 증기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메탄올, 메탄, 그리고 시안화수소가 검출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유기분자입니다. 유기분자라는 말이 생명체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탄소를 포함한 화합물을 통칭하는 화학 용어입니다. 하지만 이 분자들은 생명체의 구성 요소인 아미노산이나 DNA의 전구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생명이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존스 홉킨스 응용물리연구소의 캐리 리스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혜성은 대략 전체 부피의 3분의 1이 물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표면 아래 깊숙이 얼음 속에 갇혀있던 새로운 탄소가 풍부한 물질이 대량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유기분자 그을음 암석먼지를 포함한 초기 태양계 물질의 일반적인 범위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산화탄소의 비율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초기 관측에서 3I 아틀라스는 혜성 중에서 지금까지 기록된 것 중 가장 높은 이산화탄소 대 물 증기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이 혜성이 만들어진 위치에 대한 중요한 단서입니다.
별 주변에서 행성이 만들어질 때 중심별에서 거리에 따라 온도가 다릅니다. 가까운 곳은 뜨겁고 먼 곳은 차갑습니다. 물은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도 얼 수 있지만 이산화탄소는 훨씬 더 추운 곳에서만 얼음이 됩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이산화탄소 얼음선이라고 부릅니다. 시리아의 아틀라스의 높은 이산화탄소 비율은 이 해성이 탄생한 별의 매우 차가운 바깥 영역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해성은 다른 별 주변 행성계의 가장 외곽 지역에서 온 메신저인 셈입니다. 이 발견들은 단순히 한 해성에 대한 정보가 아닙니다. 우주 전체의 행성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행성 형성 이론은 대부분 우리 태양계를 관찰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별 주변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행성이 만들어질까요? 같은 재료들이 사용될까요? 성간 천체는 이런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줍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3개의 성간 천체는 각각 다른 화학 조성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별마다 주변 환경이 다르고 행성과 해성을 만드는 재료도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온도 복사 화학 성분이 각 별마다 독특한 조합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결국 행성의 특성을 결정합니다. 시리아의 아틀라스에서 물과 유기 분자가 발견된 것은 생명의 재료가 우주에 흔하다는 증거입니다. 적어도 이 해성이 온 별 주변에는 지구와 비슷한 화학 환경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관측은 기술적으로도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지상 망원경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자외선 신호를 포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구 대기는 대부분의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받지만 동시에 자외선 관측도 불가능해집니다. 스위프트 망원경은 지구 대기 바깥 궤도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없습니다. 스위프트의 자외선 광학 망원경은 지름이 겨우 30cm입니다. 하지만 대기에 방해가 없기 때문에 자외선 영역에서는 지상의 4m급 망원경과 비슷한 감도를 냅니다. 연구팀은 3분씩 수십 번 노출한 사진들을 합쳐서 총 2시간 이상의 관측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우 희미한 수산화물 신호를 검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반응 속도였습니다. 스위프트는 시리아의 아틀라스가 발견되고 몇 주 안에 관측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해성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거나 태양에 너무 가까워져서 관측이 어려워집니다. 빠른 대응 덕분에 귀중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스피어X 망원경의 관측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스피어X는 적외선으로 하늘을 관측하도록 설계된 망원경입니다. 적외선은 분자들이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고유한 패턴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마치 지문처럼 각 분자마다 고유한 적외선 신호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신호를 분석해서 해성의 코마, 즉 핵을 둘러싼 가스와 먼지 구름에서 탄소 기반 화합물을 확인했습니다. 이 발견은 2026년 2월 학술지 Research Notes of the American Astronomical Society에 발표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동료 심사를 거치지 않은 예비 보고서라는 점을 학술지가 명시했습니다. 나사 연구자들은 생명체의 증거를 발견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것을 중요한 화학적 발견으로 규정하고 지속적인 관측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의 아틀라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해성은 2026년 3월 16일 목성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예정입니다. 목성의 엄청난 중력은 지나가는 천체에 조성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해성이 부서질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지만 중력 상호작용이 가스 분출을 강화하거나 표면 아래 물질을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유기물이 풍부한 입자가 방출되고 있다면 목성의 중력 영향으로 그 물질의 확산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미세한 유기화합물이 유로파나 가니메데 같은 목성의 위성과 교차하는 궤도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유로파와 가니메데는 두꺼운 얼음 지각 아래 액체 바다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이미 이 위성들을 목표로 하는 탐사 임무가 진행 중이거나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확정된 데이터와 가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리아의 아틀라스가 생명의 씨앗을 뿌린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간 천체에서 유기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생명의 구성 요소가 한 태양계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이런 발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선 화학적 보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유기물 구성 요소가 여러 별 주변에 흔하다면 생물학의 원료가 우주적으로 널리 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철학적 질문이 아니라
화학적 현실입니다. 지구에서 생명이 탄생한 과정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물과 유기분자가 필수적이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 재료들이 다른 별 주변에도 있다면 생명이 탄생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물론 재료가 있다고 자동으로 생명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적절한 환경 에너지 시간이 모두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료의 존재는 첫 번째 필수 조건입니다. 또한 이 발견은 행성 방어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성간 천체는 경고 없이 태양계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현재 궤도가 위협이 되지 않더라도 이런 천체들의 구성과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위험 모델링에 필수적입니다. 미래에 더 많은 성간 천체가 발견될 것이고 그중 일부는 지구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어번 대학의 박사후 연구원이자 연구 논문의 제일 저자인 잭시 엑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성간 해성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오umu아무아는 건조했고 보리소프는 일산화탄소가 풍부했으며 이제 아틀라스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거리에서 물을 내뿜고 있습니다. 각각의 해성이 별 주변에서 행성과 해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3I 아틀라스는 현재 희미해져서 관측이 어렵지만 과학자들은 2026년 5월까지 추가 관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성이 태양계를 떠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는 것은 귀중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목성 근접 통과 동안과 그 이후의 망원경 관측은 밝기 가스 분출 속도 분광 신호의 변화를 추적할 것입니다. 이런 데이터는 지구 근접 통과 때 얻을 수 없었던 구조적 조성적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70억 년 동안 우주를 떠돌던 얼음 덩어리 하나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별 주변에서 만들어진 해성이 물과 생명의 재료를 싣고 우리 앞을 지나갑니다. 이것은 우주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태양계만의 독특한 환경이 아니라 은하 전체에 퍼져 있는 공통된 화학이 있습니다. 3I 아틀라스는 결국 평범한 성간 해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해성은 생명의 씨앗이 희귀한 이상현상이 아니라 우주 진화의 표준 구성 요소일 수 있다는 확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성간 천체가 발견될 것입니다. 망원경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이런 우주 여행자들을 더 자주,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발견은 우주 어딘가에 우리와 비슷한 세계가 있을 가능성을 조금씩 높여줄 것입니다. 3I 아틀라스는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양계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초속 68km로 성간 공간을 향해 날아가는 이 작은 천체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우주는 생명의 재료로 가득 차 있고 우리는 그 광대한 화학적 이야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